한국경제신문 전범진 기자입니다. 전설적인 투자 그루들의 투자 기법을 분석하고 한국 증시에 적용해보는 대가의 투자 전략 제시 리버모어 편입니다. 홍춘욱 숭실대 경영 교수님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다뤄볼 대가는 모멘텀 투자의 창시자인 제시 리버모어입니다. 이분의 방송을 준비하면서 약간 이야기들을 찾아봤는데 정말 화려한 기억을 가지신 분이더라고요. 예, 뭐 별명이 네. 월가의 큰 곰입니다. 빅베어. 월스트리트입니다. 그 파산을 4번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생애 마지막이 굉장히 비극적인 분이셨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면 이런 히스토리가 생기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이분은 뭐 그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유명한데요. 첫 번째는 개인 투자자인데 우리 현재 시가로 따져서 한 2조 원 정도의 돈을 주식 투자로 벌었다라고. 그러니까 일반 개미로 시작하셔서 전설이네요. 예, 전설이고요. 두 번째는 그 르페브르라는 작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투자 철학을 책으로 잘 남겨서 지금도 아마존에서 그 가장 많이 팔린 주식 투자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어느 주식 투자자의 회상이라는 아마도 제시 리버모어를 인터뷰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 책이 지금도 가장 잘 팔리는 주식 투자 책의 하나로 등록돼 있을 정도니까 뭐 이 두 가지 면, 그러니까 전설적인 성과와 비극적 생애 더 나가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어떤 인터뷰 책 이런 것들로 사람들의 그 기억을 아주 인상적인 기억을 남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분의 그 굉장히 인상적인 투자 전략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에게 기억의 회자가 되는 건가요? 뭐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많이 올랐다고 해서 예. 못 살 것도 없고 많이 빠졌다고 해서 못 팔 것도 없다. 아,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예. 어떤 이 모멘텀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 말씀을 드리자면 모멘텀 전략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 방향에 베팅해서 또 가격의 변화 방향에 따라 추종해서 움직이는 결국 추세 추종 전략이라고 저희들이 번역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 추세 추종 전략이라는 표현보다는 제 생각에 그냥 모멘텀 전략. 이게 훨씬 더 좋은 표현 같고요.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자면 두 가지 전략이 있겠죠. 하나는 주가의 방향을 추종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익의 방향을 추종하는 것도 역시 실적 모멘텀 전략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많이 볼 수 있겠고요. 예. 이 모멘텀 전략은 기본적으로 주식 시장에 있어서 존재하고 있는 양대 투자 전략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워렌 버핏 이야기 재밌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조엘 예. 그린브라트도 기억나실 거고요. 그 사람들의 전략의 핵심이 뭐냐 하면 바로 가치 투자 전략입니다. 자, 가치 투자 전략이 뭐냐? 예.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정리 한번 해보죠. 예. 어떤 기업의 내재 가치가 있어요. 이게 내재 가치입니다. 예. 내재 가치가 있는 상황에서 이 내재 가치 주가가 어때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죠. 그렇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가치 투자자들은 굉장히 그래서 주인과 강아지의 비율을 굉장히 좋아해요. 어떤 주인이 것이죠? 강아지를 산책 데리고 나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요새 법에 따라서 끈을 안 가져가면 안 되죠. 반드시 그래서 매야 되죠. 5m든 3m든 예. 끈을 연결해서 이제 산책을 나갑니다. 산책을 나가는데 주인이 뭐다? 내재 가치다. 그리고 주가는 강아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주인이 가는 방향을 따라서 강아지가 막 움직이지만 예. 결국 집에 갈 때는 주인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강아지가 주인을 막 벗어나서 올라가 있다. 예. 미스터 마켓의 힘에 의해 가지고 올라가 있다 그러면 내재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있다 싶으면 매도하고 예. 반대로 내재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밑에 있다고 생각될 때는 저평가 매력을 가지고 있을 때 사고 그 갭이 크면 클수록 예. 해자를 가지고 있지 않냐 또는 안전 마진을 좀 가지고 있지 않냐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내재 가치를 잘 분석하고 예. 그 기업의 내재 가치에 비해서 충분히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기업들을 찾는 방식들이 마법 공식도 있는 거고 또 저 PBR에 예. 또 뭐였습니까? 볼러틸리티, 예. 기업의 내재 변동성이 낮은 그런 기업들을 찾는 전략들이 어떻게 본다면 가치 투자자들이 즐겨 선호하는 전략이라고 본다면 모멘텀 투자자들은 저희는 그런 거 모르거든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내재 가치를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 내재 가치라는 것을 추정을 하고서 알 수 있으면 정말 좋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알 방법이 없다면 차라리 주식의 추세를 추정하자. 즉 가격의 추정 혹은 기업의 이익의 추정 이런 것들을 예상해서
우리 한번 돈을 벌어보자라는 그런 전략이 모멘텀 전략인데 저는 솔직하게 생각합니다. 모멘텀 전략이나 가치 투자 전략이나 어떤 전략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두 전략 모두 다 시장을 이렇게 비트해 나가는 시장에서 성과를 거두는 데 있어서 상당한 성취를 거둘 수 있는 전략인데 문제는 예. 둘 다 잘하시는 분을 참 만나기 어렵다. 이게 약간 예, 이게 성향을 좀 저는 타는 것 같아요. 개인의 성향. 그럼 이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공격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올라가는 주식을 계속 사고. 그렇죠. 이 사람의 생애를 잠깐 요약하자면 1877년에 태어나신 분인데 농부의 아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예. 태어나서 14살 때 그때 이제 전산화가 돼 있지 않았으니까 예. 증권사에서 뭐 했냐면 백목으로 칠판에 주가 시세를 계속 쓰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필요했겠죠. 인간 HTS. 예, 인간의 HTS죠. 글씨 잘 쓰는 분들이 예. 아마 인기가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세판 담당자로 일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 $5 정도를 가지고서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었는데 1년 뒤 회사에서 받는 급료보다 자기가 주식에서 버는 돈이 더 많아지니까 독립한 이 불세출의 투자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1907년 캘리포니아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예. 일종의 소규모 대공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매도 포지션, 공매도 포지션, 다시 말해서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주식을 공매도하는 포지션을 잡아가지고 큰 부자가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이 시장에서 아주 유명해졌고요. 특히 1929년 대공황 당시에는 이 월스트리트에서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월스트리트의 큰 곰이라는 별명. 곰이라는 것 자체가 벌써 약세론자라는 걸 뜻하죠. 예.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일단 약세장에서 굉장히 수익을 잘 냈는데 문제는 1933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예.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뉴딜 정책을 펼치면서 그렇죠. 주식시장이 극적인 반전에 성공할 때 매도 포지션 청산을 잘 못하셔서 역으로 예. 이제 주식을 빌려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팔았는데 주가 올라버리면 큰일 나는 나죠. 거죠. 네, 진짜 큰일 나죠. 공매도가 괜히 위험하다고 하는 게 아니죠. 예, 공매도 무섭죠. 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의 어떤 대응을 잘못해서 손실을 크게 해서 결국 1940년 불과 7년 뒤인 1940년 63세를 일기로 권총 자살을 해서 일생을 마감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 짧은 역사 그 사람의 인생사에서 보는 것처럼 일단 이 모멘텀 투자 전략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한다. 첫 번째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두 번째 이 투자 전략은 단순 명쾌하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나쁘게 이야기하면 예. 약세장의 잘못, 자신의 가지고 있었던 모멘텀의 방향에 대한 과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반대로 시장에서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위험한 전략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성향과 맞는가? 나는 추세를 판단하는 힘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추세가 내가 생각했던 추세에서 이게 틀렸다고 생각될 때 즉각 포지션을 잘 접을 수 있는가? 이런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면 예. 가치 투자자들은 뚝심이 필요하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죠? 예. 내가 그래서 생각하는 기업의 가격이 이거면은 그거에 따라서 가는 그런 거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찾기 위해서 위아래 주가의 변동성도 좀 적고 예. 내재 가치도 좋으면서 또 이익도 잘 버는 기업들을 찾아야 버틸 수 있다. 이런 예.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기업을 잘 선택하는 게 내재 가치 투자자들, 가치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면 모멘텀 투자자들은 시장의 추세가 살아있는가를 판단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고 그걸 위해서 이 사람 제시리 범보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항상 하는데 예.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부터 판단하고 일단 투자를 해라. 예. 아무리 당신이 판단한 종목이 지금 상승 추세를 타고 있고 모멘텀이 굉장히 형성돼 있다 하더라도 시장 자체가 약세장이라면 그거 정말 힘들 수 있다. 종목이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특히 오를 때는 강세장일 때는 좀 예. 종목들마다 오르고 내리는 종목들이 달라요. 예. 그거 많이 경험해 보셨죠? 예. 그래서 주도주를 잡아야 돼요. 상승장에는. 그런데 약세장에는요. 주도주든 뭐 안 주도주든 상관없이 다 같이 빠지잖아요. 전 종목 하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저기 2001년 9.11 때 예. 저 주식시장이 있었습니다. 예. 참 뭐 시장이 예. 전 종목이 거의 하한가가 나는 분위기도 한번 볼 수 있거든요. 2008년 9월 15일 예. 리먼 사태 터졌을 때도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시장이라는 곳은 굉장히 무서운 곳이고 그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승 추세이냐 하락 추세이냐를 판단하라는 것. 예.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이 사람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저항선에 집중해라. 그래서 시장의 가격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전고점이라든가 또는 뭐 네크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어깨 정도 되는 선 이런 것들을 잘 지지해주고 또 저항선을 잘 돌파하는가를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시리 모모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가격이 좁은 범위 안에 있었을 때 박스권이라고 그러겠죠. 예. 가진 좁은 범위 안에서 막 움직이고 있을 때 이걸 다음에 오는 큰 움직임을 미리 예상해서 움직이지 말고 박스권을 위든 아래든 돌파하는 것을 확인하며 그때 추세에 가담하라고 이야기하는 추세 추종 전략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많이 제시한 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박스권 장세에서는 약간 소극적인 전략인 건가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고 매매를 늘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장의 추세가 확연하게 발견될 때 또는 그 시장의 추세들을 어떤 식으로든 잘 우리가 예. 어떻게 보냐면 식별이 가능하다 싶을 때 투자를 하라라는 거고 또 이분은 레버리지를 좋아하셔서 피라미드 그 전략을 비롯한 이런 다양한 그런 레버리지 전략들을 써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제시 리버모의 전략들을 이제 벤치마킹한 전략들을 이제 저희들은 예. 흔히 절대 모멘텀 전략이다. 이제 오늘 지난 12개월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을 매수하는 전략이 바로 절대 모멘텀 전략이 되겠습니다. 예, 그 지난 1년 동안의 수익률을 바탕으로 향후 투자를 결정합니다. 예, 굉장히 이상한 전략이죠. 예. 어떻게 보면 많이 오른 것들을. 예, 그러니까 이 전략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아니 시장에서 가장 비싼 주식을 그렇게 사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오른 상승률이 가장 높은 종목을 사라고 하는 전략이니까 예. 시장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되는 종목을 굳이 그렇게 따라 사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을 저는 꽤 많이 만나는데요. 예. 근데 이게 참 놀랍게도 뭐 수익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우리 밑에 이제 쭉 나가겠죠. 예. 근데 이 그 워렌 버핏의 어떤 뭐 저 PBR, 하이 ROE, 로볼 전략이라든가 또는 조엘 그린블라트의 그런 전략들에 못지않게 예. 이런 그 제시 리버모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만들었던 이런 전략들, 역사적인 그 절대 모멘텀 전략.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가장 주가 상승률이 높았던 상위 종목에게 집중해서 주식을 사들이는 이 전략이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뒀다라는 것을 제가 또 이게 부인할 수도 없는 그런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절대 모멘텀 전략이 한국 증시에서 얼마나 성과를 거뒀는지 저희가 키움증권 최재원 연구원님의 도움을 받아서 점검을 해봤는데요. 이제 우량주 위주의 코스피 200 지수에 포함된 종목 중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 12개월의 수익률을 바탕으로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종목 20개를 투자하되 이제 과거 저희 전략들은 1년 단위로 종목들을 교체했는데 이 종목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굉장히 그때그때 상승률을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분기마다 리밸런싱을 하는 개념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을 때 지난 10년간 누적 수익률은 1075%. 연환상 복리 수익률로 봤을 때 29%인데요, 교수님. 지금까지 검증한 전략 4개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네요. 예. 대신에 MDD 맥시멈 드로우다운도 사요. 화끈한 말 그대로 크게 오르고 크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전략. 그러니까 이 전략이 좋은 점은 예. 주도주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장의 주도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상승장의 주도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략을 채택하시는 분들은 정말 특히 2017년이라든가 또는 2007년이라든가 2009년 같은 강력한 상승장의 주도주를 잡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서 그때 어마어마한 성과를 기록하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2008년 그렇게 웃으시면 안 되고요. 2008년 기록이네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제 코스피 200 지수가 그때 얼마 정도 빠졌냐면 38% 빠졌으니까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이 모멘텀 전략을 쓰신 분들은 마이너스 42%.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리고 또 2018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부진한 성과들을 거둘 수 있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전략의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크게 벌어서 좀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꺾이면서 상승장 아까 제시 리버모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강세장에서 약세장으로 전환할 때는 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 전략을 꿋꿋하게 밀고 나간다면 상당한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는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전략에 대한 가장 강한 비판은 왜 그렇게 비싼 종목을 고가에서 잡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전략들,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이 대단히 좀 불편하고 나는 그런 전략 싫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치 투자의 성향이 맞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어떤 전략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고 철학적으로 옳아야만 시장에서 뭐 성립한다라는 생각보다는 나는 수익을 크게 내줄 수 있는 나에게 잘 맞는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모멘텀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요. 이 모멘텀 전략을 가장 한마디로 좀 잘 소개한 주식 예. 투자의 격언을 제가 잠깐 설명하자면 네.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리버모어가 추세 매매라는 개념을 이제 유행시키고 그리고 본인의 투자 성과도 대단했지만 그만큼 아까 이 사람의 개인사에서 보듯이 굉장히 리스크가 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그렇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 리버모어의 투자 기법을 따라하되 리버모어의 개인사를 따라하지 않으려면은 어떤 식으로 좀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는 어떻게 그러니까 위험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예, 이거랑 이 전략이랑 예. 다른 전략을 섞으면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은 MDD, 이제 맥시멈 드로우다운이라고 해서 시장에서 가장 고점에서 추세 꺾였을 때 최저 주가 하락률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추정을 한번 해보면 상당히 많이 빠지는 해들이 예. 있습니다. 그럴 때 레버리지를 했다면 굉장히 힘드시겠죠. 예. 그래서 이 전략을 쓸 때는 일단 레버리지는 저는 일단 제시리 모모는 레버리지를 많이 썼지만 예. 이 전략은 일단 레버리지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대신 이 전략을 쓰는 것과 함께 다른 한쪽으로는 채권을 좀 들고 간다던가 예. 아니면 달러 자산을 들고 간다던가 예. 아니면 다른 투자 전략들을 일종의 이제 저희들이 짬짜면 하듯이 맛있는 짜장면과 짬뽕을 같이 먹듯이 매력적인 전략들이고 서로 가격의 방향이 좀 다르게 움직이는 그런 시기들을 가지고 있는 자산 전략들을 스타일을 배분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상당수의 연금들은 그런 식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이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을 이야기할 때 뭐 채권을 사온다든지 이제 자산 배분을 통한 그런 측면들을 해칭을 이야기하는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다양한 투자 전략 저희가 이번에 소개하고 있는 다양한 투자 전략들을 혼합하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홍순익 교수님과 함께 제시리 리버모어의 모멘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투자 성적만큼이나 굉장히 화려하고 굴곡진 인생사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회자되는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